서울 마장동의 한 김밥집에서 30년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의 믿기 힘든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위해 전 재산을 내어주고 손주까지 직접 키우며 헌신했던 한 어머니가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한 후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우리 시대 부모와 자식 관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장동 골목 깊숙한 곳, 세월의 때가 묻은 작은 김밥집이 있었습니다. 복남인의 김밥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울어대는 이곳에서 50대 후반의 김복남 씨가 오늘도 김밥을 말고 있었죠. 그녀의 손은 30년간 단무지와 우엉을 썰고 계란지단을 부치고 김밥을 마는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세요. 제가 마저 정리할게요. 28살의 아들 정우진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직 준비를 하면서도 어머니 일을 도우는 효자였죠. 복남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우진아. 어머니가 더 빨리 하니까. 너는 내일 면접 준비나 해라. 복남 씨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듬뿍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우진이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거든요. 복남 씨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싱싱한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김밥 한 줄까지 모든 과정에 정성을 쏟았어요. 단골 손님들은 복남인의 김밥이 제일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복남 씨의 진짜 자랑거리는 김밥이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우진이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면서. 정말 대단해. 옆집 미용실 사장님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복남 씨는 어깨가 으쓱해지는 걸 감출 수 없었어요. 30년 넘게 김밥을 팔아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진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지만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복남 씨는 아들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20여 년을 키운 자식인데 어떤 표정인지 모를 리가 없었죠. 우진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복남 씨가 김밥 많은 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우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우진의 말에 복남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들이 결혼한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이니? 언제부터 사귀었어? 어떤 사람이야? 복남 씨는 연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우진이 부끄러워하며 답했어요. 회사 동료인데 강지연이라고 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곧 인사드리러 데리고 올게요. 복남 씨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며느리라니 생각만 해도 설렜어요. 그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이제 자기 가정을 이루게 된다니 감격스러웠거든요. 며칠 후 우진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강지연, 20대 후반의 깔끔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화장도 단정하게 하고 옷차림도 단아했습니다. 복남 씨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우진이가 항상 어머님 자랑만 해서 뵙고 싶었어요. 지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복남 씨는 기분이 좋았어요.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이는 며느리감이었거든요.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우진이가 부족한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복남 씨는 김밥을 정성스럽게 싸서 지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김밥이에요. 맛없어도 드셔보세요. 지연은 김밥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복남 씨는 그 미소가 조금 어색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처음 만나는 사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결혼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어요? 복남 씨가 물었습니다. 우진이 지연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 그런데 우진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뭐야? 복남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연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집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진 씨가 말하기 어려워해서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딱딱해졌습니다. 복남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얘기든 해보세요. 우리 우진이 결혼하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복남 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커지고 있었어요. 저희가 신혼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강남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전세금이 좀 부담스러워서. 지연의 말에 복남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이라니 그 비싼 곳에서 살겠다는 건가요? 얼마나 돼? 복남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이 주저하며 답했어요. 7억 정도요, 어머니. 제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해서. 복남 씨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7억이라니 김밥을 평생 팔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렇게 비싼 곳에서 살아야 해? 복남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저희 직장이 강남에 있어서 출퇴근을 생각하면.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교육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복남 씨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지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것 같은 아들의 모습을 보니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떻게든 해볼게요. 복남 씨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우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진의 말에 복남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진아. 결혼하는 건 좋은 일이야. 어머니가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복남 씨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복남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7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밥집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평생 모은 돈과 김밥집까지 걸어야 할 판이었죠. 하지만 복남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30년간 김밥을 팔아가며 키운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며칠 후 복남 씨는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김밥집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7억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 이자만 해도 김밥집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할 판이었죠. 정말 괜찮으세요? 위험 부담이 클 텐데. 은행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남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아들 결혼시키는 일인데 뭐가 위험해요. 복남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복남 씨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아들의 결혼을 위해 내어주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우진과 지연의 결혼 준비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혼수부터 예식장, 신혼여행까지 모든 비용이 복남 씨의 몫이었어요. 지연의 집에서는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지만 어느새 모든 게 복남 씨가 책임져야 할 일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담드리는 것 같아서. 우진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복남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괜찮다, 우진아. 어머니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복남 씨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복을 입고 식장에 나갔어요. 아들이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아들 두셨네요. 하객들이 복남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남 씨는 기쁜 마음으로 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우진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뭔가 아쉬운 기분이 들었어요. 지연의 가족들은 차갑게 인사만 하고 말았거든요. 서로 가족이 될 텐데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말이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아들 부부를 배웅하며 복남 씨는 홀로 김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며느리와 손자를 안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마음을 달랬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복남 씨 인생의 진짜 시련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우진 부부는 봉남 씨가 마련해준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24평짜리 신축 아파트였는데 봉남 씨가 보기에는 궁전 같았어요. 마장동 김밥집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좋은 곳에서 살게 됐습니다. 우진이 봉남 씨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봉남 씨는 뿌듯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당연한 일이지 우진아.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어머니 소원이야. 봉남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도 처음에는 나름대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하지만 그 인사말에는 어딘가 형식적인 느낌이 있었죠. 봉남 씨는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아직 서로 어색한 사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 초기 몇 달은 그럭저럭 평화로웠어요. 봉남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들 부부를 찾아가 반찬을 해다 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지연도 처음엔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며 사양했지만 봉남 씨가 워낙 정성스럽게 해주니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봉남 씨는 기분이 좋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음식을 좋아해 주니까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어머님 이거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던 지연이 어느새 어머님이 청소를 더 잘하시네요 라고 말하며 봉남 씨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내가 할게. 넌 쉬어라. 봉남 씨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우진의 태도였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라고 나섰을 텐데 이제는 지연 편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더 좋잖아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봉남 씨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직 신혼이니까 아내에게 잘해주려는 거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연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봉남 씨가 반찬을 해다 주러 갔는데 지연이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봉남 씨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내내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좀 도와줄래? 봉남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제가 하면 맛없을 텐데. 지연의 말투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봉남 씨는 당황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직접 해야 우진이가 더 좋아할 텐데. 봉남 씨가 말했지만 지연은 콧방귀를 뀌며 답했습니다. 우진이는 어머님 음식을 더 좋아해요. 어차피 어머님이 해주실 거면 제가 굳이 나설 필요가 있나요? 봉남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대놓고 일을 떠넘기는 건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참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봉남 씨가 우진 부부 집에 갔는데 지연이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봉남 씨는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연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정말 편해요. 청소도 다 해주시고 요리도 해주시고 마치 가사도우미 같아요. 봉남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사도우미라니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할 말인가요?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봉남 씨가 인사를 건넸지만 지연은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은 봉남 씨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와, 정말 편하겠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다 해주네. 한 친구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우쭐해하며 답했어요. 그러게. 어머님이 워낙 좋아하시니까 말릴 수도 없고. 봉남 씨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다니 서러웠어요. 그날 저녁 우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봉남 씨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신혼부부 사이를 틀어지게 할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다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우진아, 지연이가 집안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진의 반응이 뜻밖이었어요. 어머니, 지연이도 회사 다니느라 피곤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걸 좋아하잖아요. 봉남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전 같으면 어머니 편을 들어줬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아내 편이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어느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봉남 씨가 다시 말했지만 우진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남녀 평등 시대라고요. 봉남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남녀 평등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일까지 다 해주는 게 아닌데 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면 부부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그 후로 지연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봉남 씨가 오면 아무 말 없이 자기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허리가 아파서요. 지연이 소파에 누워서 말했습니다. 봉남 씨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를 닦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잡채 만들어주세요. 우진 씨가 잡채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저는 잘 못 만들어요. 지연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봉남 씨는 며느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때는 봉남 씨가 해준 음식에 대해 불평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이거 간이 좀 세네요. 다음에는 조금 덜 짜게 해주세요. 지연이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봉남 씨는 당황했어요. 미안해, 지연아. 다음에는 더 잘 만들어줄게. 봉남 씨가 사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러웠습니다. 30년간 김밥집을 운영하면서 음식 맛으로 한 번도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니 자존심이 상했어요. 더 심각한 건 우진의 태도였습니다. 지연이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 지연이 말이 맞아요. 요즘 사람들은 짜게 먹으면 안 되거든요라고 지연의 편을 들었습니다. 봉남 씨는 점점 우울해져 갔어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는데 정작 아들은 자신보다 아내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너무 서러웠습니다. 어느 날 봉남 씨가 김밥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오늘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어요? 우진 씨 회사에서 중요한 손님이 온다고 해서 집에서 대접하려고 하는데 제가 요리를 잘못해서요. 봉남 씨는 피곤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일이라니까 말이죠. 알겠어, 지연아. 금방 갈게. 봉남 씨는 서둘러 김밥집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봉남 씨가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는 동안 지연은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손님이 몇 명이나 와? 봉남 씨가 물었습니다. 지연이 대답했어요. 3명요. 우진이 상사랑 동료들이에요. 어머님이 만든 음식 드시고 가실 거예요. 봉남 씨는 더욱 정성스럽게 요리했어요. 아들의 직장 상사들이 온다니 실수할 수 없었거든요. 불고기, 잡채, 전, 국까지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우진이 손님들과 함께 돌아왔어요. 봉남 씨는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우진의 상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대답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봉남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연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말하다니 이럴 수가 있나요? 하지만 아들의 직장 상사들 앞에서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우진 씨가 좋은 부인을 만나셨군요. 상사가 칭찬했습니다. 지연은 뿌듯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봉남 씨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며느리가 칭찬받는 상황이 억울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간 후 봉남 씨는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때부터 봉남 씨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고부관계인가, 자신이 너무 호락호락하게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참고 견뎠습니다. 우진이 행복하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더 큰 시련의 시작이라는 걸 봉남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혼 1년 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연이 임신한 것이었어요. 봉남 씨는 하늘이 무너질 듯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어머니,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우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봉남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이야?
아이고 세상에. 손주를 보게 되다니. 복남 씨는 지연의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지연아, 몸조리 잘해야 해. 내가 뭐든지 도와줄게. 지연도 처음에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처음이라 잘 모르는 게 많은데 도와주세요. 임신 기간 동안 복남 씨는 지연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다 주고 병원 진료에도 함께 따라갔어요. 지연이 입덧으로 고생할 때는 밤낮 없이 간병했죠. 어머님, 미역국 좀 끓여주세요. 다른 건 못 먹겠어요. 지연이 말하면 복남 씨는 새벽에라도 달려가서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지연아, 천천히 먹어. 태아에게 좋은 음식이야. 복남 씨는 며느리와 뱃속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요구는 점점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어머님, 이 미역국 간이 좀 세요. 임산부는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또는 어머님, 이 반찬은 너무 기름져요. 다른 걸로 해주세요. 복남 씨는 매번 지연의 요구에 맞춰 다시 요리를 했어요. 임산부니까 까다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더 힘든 건 지연이 복남 씨를 자신의 전담 간병인처럼 대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어머님, 발 마사지 좀 해주세요. 너무 붓네요. 어머님, 등 좀 긁어주세요. 이런 요구가 일상이 되었죠. 우진은 여전히 아내 편만 들었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임신했으니까 좀 더 챙겨주세요. 복남 씨가 조금이라도 피곤하다는 기색을 보이면 우진이 오히려 어머니를 나무랐습니다. 우진아, 나도 사람이야. 매일 이렇게 하면 힘들어. 복남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우진은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금이 언제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연이가 우리 아이를 낳는 건데요. 우진의 말에 복남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복남 씨는 산부인과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지연이 진통으로 고생하는 동안 복남 씨는 한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어머님, 많이 아파하네요. 괜찮을까요? 우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남 씨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어요. 괜찮아, 우진아. 여자들은 다 이렇게 낳는 거야. 지연이도 잘 견딜 거야. 새벽 5시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복남 씨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됐네요, 어머님. 우진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복남 씨는 유리창 너머로 손주를 보며 행복했어요. 다운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어머니. 모든 게 편안하라는 뜻이에요. 우진의 말에 복남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야. 우리 다운이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복남 씨는 벌써부터 손주 키우는 재미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퇴원 후 지연은 산후조리원 대신 복남 씨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어머님, 산후조리원은 너무 비싸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복남 씨는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당연하지, 지연아. 내가 다 해줄게. 넌 몸조리만 해라. 복남 씨는 아기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첫날 밤부터 복남 씨의 악몽이 시작됐어요. 다운이가 밤새 울어댔는데 지연은 어머님, 아기가 우네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어요 라고 말하며 잠을 계속 잤습니다. 복남 씨는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아기를 달래며 밤을 새웠어요.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트림시키고 이 모든 걸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다운아, 할머니가 있잖아. 울지 마. 복남 씨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손주를 보며 행복했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침이 되면 지연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제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그 말뿐이었죠. 지연은 여전히 아기 돌보는 일을 복남 씨에게만 맡겼습니다. 더 심각한 건 김밥집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것이었어요. 복남 씨가 아기 돌보느라 김밥집을 제대로 열 수 없게 된 거죠. 어머니, 오늘은 김밥집 문 안 여셨어요? 단골 손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복남 씨는 미안한 마음으로 답했어요. 죄송해요. 손주 돌보느라 바빠서. 내일은 꼭 열게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복남 씨는 김밥집 운영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오전에만 장사하고 오후에는 아기 돌보는 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당연히 수입도 반토막이 났죠. 어머니, 수입이 줄어도 괜찮아요?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봉남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괜찮아, 우진아. 어떻게든 되겠지. 다운이가 더 중요하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자 부담만도 만만치 않은데 수입까지 줄어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더 황당한 건 아기용품비까지 봉남 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저귀, 분유, 이유식, 옷까지. 이 모든 비용을 봉남 씨가 댔어요. 어머님, 기저귀 떨어져 가는데 사다 주실 수 있어요? 지연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봉남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연아, 그런 건 너희가 사야 하는 거 아니야? 봉남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연은 뻔뻔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주로 돌보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더 잘 아시니까 사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진도 아내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그까짓 기저귀 값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손주 용품인데 기꺼이 사주셔야죠. 봉남 씨는 기가 막혔지만 참았습니다. 손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돈을 댔어요. 하지만 가계부를 보니 아기용품비만으로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생후 3개월이 되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다운이가 기저귀 발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지연이 봉남 씨에게 화를 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다운이 엉덩이가 이렇게 빨갛게 됐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봉남 씨는 당황했어요. 미안해, 지연아. 내가 조심하지 못했나 봐. 병원에 데려가자. 조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제대로 안 닦아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이 아기 돌보는 게 오랜만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지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봉남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밤낮 없이 아기를 돌봤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 억울했거든요. 하지만 손주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이니까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연아. 앞으로 더 조심할게. 봉남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도 어머니를 나무랐어요. 어머니, 아기 돌보는 일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다운이에게 뭔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봉남 씨는 서러웠습니다. 자신이 밤낮으로 돌봐주고 있는데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는 게 억울했어요. 그날 밤 봉남 씨는 다운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다운아, 할머니가 잘못했나? 할머니가 너를 제대로 못 돌봐준 걸까? 아기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봉남 씨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흘러 다운이가 돌이 지났을 때 봉남 씨의 몸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못 자서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무거운 아기를 안고 다니느라 허리와 어깨가 아팠어요. 김밥집 수입은 계속 줄어들었고 대출 이자와 생활비 부담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런데도 지연은 봉남 씨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머님, 오늘 다운이 예방접종 받으러 가야 하는데 데려가 주세요. 저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봉남 씨는 지연이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떠는 동안 혼자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깨달았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사네요. 우리 때는 시어머니가 도와주면 고마워했는데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봉남 씨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아파트 전세금, 결혼 비용,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희생들. 이 모든 게 헛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봉남 씨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용당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아직도 아들과 손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봉남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운명적인 날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봉남 씨는 아침 일찍 김밥집에서 장사를 마치고 우진 부부 집으로 향했어요. 다운이를 돌보고 저녁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지연은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했고 우진도 야근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운아, 할머니 왔다. 봉남 씨가 집에 들어서니 다운이가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지연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운이가 계속 울어서 힘들었어요. 빨리 달래주세요. 지연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봉남 씨는 재빨리 다운이를 안아달랬어요.
다온아, 왜 울어? 할머니가 있잖아. 복남 씨가 아기를 달래는 동안 지연은 화장을 고치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회식 가야 해서 좀 일찍 나가야 해요. 다온이 저녁 먹이고 재워주세요. 지연이 서둘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회식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만나는 거 아니야? 복남 씨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의 차림새가 회식 복장이라기보다는 데이트 복장 같았거든요. 무슨 상관이에요? 어쨌든 늦을 거니까 다온이 잘 부탁드려요. 지연이 짜증스럽게 말하며 나가버렸습니다. 복남 씨는 혼자 남겨져서 다온이를 돌봤어요. 저녁을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우는 일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습니다. 다온이가 겨우 잠든 오후 8시쯤 복남 씨는 잠시 화장실에 갔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 다온이가 깨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복남 씨가 서둘러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마침 지연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다온이가 우는데 어디 계셨어요? 지연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잠깐 화장실에. 복남 씨가 말하려는데 지연이 막았어요. 화장실요? 아기가 있는데 함부로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해요? 정말 무책임하네요. 복남 씨는 당황했어요. 화장실도 못 가라는 건가요? 지연아, 사람이 화장실은 가야지. 그럼 미리 말씀하시든지. 다온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때 우진이 들어왔어요. 야근한다더니 생각보다 일찍 온 거였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지연이 재빨리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다온이 혼자 두고 어디 가셨나 봐요. 제가 들어오니까 다온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복남 씨는 기가 막혔어요. 화장실 간 것도 죄가 되는 건가요? 우진아, 내가 잠깐 화장실에. 하지만 우진은 어머니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기는 잠시도 혼자 둬서는 안 돼요. 뭔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복남 씨는 억울했어요. 밤낮으로 아기를 돌보면서 화장실 한 번 못 가겠다는 건가요? 우진아, 어머니도 사람이야. 화장실 정도는. 어머니가 요즘 너무 대충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더 세심하게 해주셨는데 요즘은 실수가 너무 많아요. 우진도 아내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지연이 말이 맞아요. 다온이 돌보는 일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복남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자신이 2년 가까이 밤낮으로 돌봐준 건 다 어디 가고 화장실 한 번 간 것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알겠어. 복남 씨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연의 다음 말이 복남 씨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어머님이 좀 실망스러워요. 처음에는 정말 잘해주셨는데 요즘은 대충대충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머님이 뭐 대단한 벼슬이라도 되시는 줄 아세요? 복남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대단한 벼슬이라고? 자신이 언제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건가요?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다른 남자 만날 걸 그랬어요. 우진 씨만 보고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요. 순간 복남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른 남자 만날 걸 그랬다고. 자신이 2년 동안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건가요? 더 충격적인 건 우진의 반응이었어요. 아들이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조용히 듣고 있었거든요. 우진아. 복남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뭐라고 생각해? 우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좀 심하게 말했지만 요즘 정말 실수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순간 복남 씨의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년 동안 모든 걸 희생하며 돌봐준 아들이 결국에는 아내 편만 드는구나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알겠어. 복남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알겠어. 복남 씨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지연이 뒤에서 어머님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복남 씨는 김밥집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결국 이런 대우를 받게 되다니.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새벽이 되자 복남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복남 씨는 장승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마장동에서 오래 개업한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님, 제가 아들 결혼시키느라 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봉남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봉남 씨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증여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현저히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말이죠. 정말요? 봉남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송금 기록, 계약서, 그리고 며느리가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증거들 말이에요. 봉남 씨는 집에 돌아가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 송금 기록, 결혼 비용 영수증, 아기용품 구입 내역,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며칠 후 봉남 씨는 우진 부부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증여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였어요. 우진이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이런? 우진아, 어머니는 더 이상 너희 가사도우미가 아니야. 봉남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오해가 있었나 봐요. 다시 이야기해봐요. 우진이 당황해하며 말했지만 봉남 씨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해가 아니야, 우진아. 너희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 법정 조정이 열렸습니다. 우진 부부는 합의를 원했지만 봉남 씨는 단호했어요. 합의는 없습니다. 봉남 씨가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간단해요.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돌려주세요. 차량도 반납하고 그동안 제가 쓴 생활비도 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시댁 왕래는 금지입니다.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봉남 씨는 냉정했습니다. 지연아, 너가 말했잖니? 가족이 아니라고. 그럼 이제부터 남처럼 지내야지. 결국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우진 부부는 봉남 씨의 요구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몇 달 후 봉남 씨는 김밥집을 정리하고 작은 모던 분식 카페를 열었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꾸민 깔끔한 인테리어에 건강한 재료로 만든 김밥과 커피를 파는 곳이었어요. 와, 여기 김밥 정말 맛있네요. 젊은 손님들이 칭찬했습니다. 봉남 씨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후에는 서예 교실에 다니고 저녁에는 요가를 배웠습니다. 주말에는 등산 모임에 나가서 또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봉남 씨,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등산 모임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봉남 씨는 건강해지고 웃음을 되찾았어요. 어느 날 우진이 혼자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봉남 씨는 냉정하게 답했어요. 손님이세요? 주문하실 거면 하시고 아니면 나가주세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봉남 씨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나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단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우진이 떠난 후 봉남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 이런 결정을 하지 못했나 싶었거든요. 내 인생은 이제부터다. 봉남 씨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밥으로 키운 세월은 지나갔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거야. 저녁 무렵 봉남 씨는 카페 문을 닫고 요가 수업에 나갔어요. 60대의 나이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지난 세월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차례였습니다. 봉남 씨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분식 카페를 확장해서 프랜차이즈로 만들어 볼까 아니면 요리책을 써볼까? 가능성은 무한했습니다. 그날 밤 봉남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은 사람의 얼굴이었죠. 30년간 아들을 위해 희생한 세월, 며느리에게 당한 모욕, 손주를 위해 감수한 고생. 모든 게 이제는 과거였습니다. 봉남 씨는 마침내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한 것이었어요.